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의 회계여행 4회차로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자산 계정과 유동부채 계정에 대해서 상호 비교하면서 채권과 채무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무상태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라는 것은 통화, 지폐, 동전, 타인 발행수표, 우편안정서, 배당금 기입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합니다. 통화 대용 증권. 현금에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보고 있고요. 은행의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요구불예금이라 하죠. 이것도 이제 요구불예금, 또 이제 현금을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현금화가 거래 비용 없이 현금화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염이 적다. 취득 당시 만기가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채권 채무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사례를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사 입장에서 자산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이 되겠죠. 유동자산. B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그래서 거래를 주고받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A사가 B사에 판매했습니다. 매출이죠. 근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A사는 예상 매출금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근데 B사가 발행한 어음을 수령했어요. 받을 어음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어음입니다. 어음이 아니고 어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매출채권이라 하죠. 매출채권. 그러면 B사는 제품을 예상을 매입했으니까 예상 매입금 부채 기재하겠죠. 어음 발행했으니까 여기는 지급어음 기재할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매입채무. 매입 관련 채무다. 매출한 채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정이 선급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 상거래 도 될 수 있고 기계 구입도 될 수 있고요. 상품이나 기계 구입하는데 대금을 미리 준 겁니다. 계약금 형식으로 B사한테. 그러면 미리 지급했으면 현금금이 되겠죠. 나중에 상품 기계를 인도받겠죠. 그럼 B사는 판매한 거예요. 상품 기계를. 뭘로? 인도하지 않고 돈을 먼저 받은 거예요. 대금 수령한 거예요. 계약금을. 그러면 미리 받았으니까 먼저 전자 받을 숫자에 선수금. 나중에 상품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부채가 되는 겁니다.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구입자, 판매자 입장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예상 판매, 일반적 상거래 이해. 일반적 상거래 예상 판매는 매출 채권 요게 되겠죠. 근데 일반 상거래 이해니까, 이해. 어음 수령하거나 예상을 판매하게 되면 미수금을 기재합니다. 어음도 이게 받을 어음 왜 안 쓰냐? 받을 어음은 주전 상거래잖아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미수금 계정을 씁니다. 예상으로 받아도 미수금이고 어음 받아도 미수금. 그러면 구입한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구입한 거잖아요. 돈 안 줬잖아요. 나중에 그 대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렇죠? 일반적 상거래 이해에서 판매, 구입할 때 발생하는 게 미수금, 미지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임차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1년치 보통 지급하죠. 근데 올해는 해당 기간이 9개월이고 3개월치는 내년이야. 내년. 그러면 회계에서는 발생지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금을 줬다 하더라도 올해 해당 기간이 9개월이면 9개월만 비용 처리하고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는 내년 거니까 상급 비용 먼저 선자에 지급했다.
먼저 지금 비용이니까 자산이죠. 그래서 선급비용 계정을 쓰고요. 건물 임대 입장에서는 1년치 수령한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근데 9개월치는 올해 수익이에요. 근데 3개월치는 내년 수익이잖아요. 내년이니까 이거는 수익이 아니죠. 미리 받은 거잖아요. 선수 수익. 그래서 부채 계정으로 기재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 보겠습니다. 대여금을 빌려줬어요. 돈 빌려준 거죠. 돈 빌려준 게 대여금이죠. 근데 이자 지급이 올해 3개월 지났는데 돈은 내년에 뭐 2월 달에 준대요. 3개월치 이자 발생했는데 이자 수익이. 그러면 대금은 이자 수익 내년 받지만 돈은 올해 수익인 겁니다.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올해 결산 수정 분계해서 이걸 갖다가 이자 수익 우리 분계했죠. 저번 시간에 미수 수익. 그래서 수익으로 잡아야지만이 우리 수익이 적정히 계산된다. 그러면 대금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이거 빌려줬는데 빌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에 돈을 이자 준다고 해서 올해 이자 발생한 거는 비용 맞죠? 그러니까 비용 인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차주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인식하고 미지급 비용. 그래야지 비용이 적정히 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채로 계산해라. 아시겠죠? 이렇게 발생한다. 그걸 미수수익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재화를 구입하게 되면, 물건을 사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하지 않습니까? 보통 거래가액의 10%가 부가세죠. 그러면 우리가 10,000원짜리 사면 11,000원에서 11,000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요 1,000원은 나중에 부가세 낼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습니다.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개목으로 매입세액 공제라고 그래서 공제 받으니까 현금을 세이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러면 재화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11,000원을 줬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10,000원은 자기 돈이지만 1,000원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할 겁니다. 그래서 애수금입니다. 부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담세자하고 납세분자 다르죠. 납세분자는 판매자고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접세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니까 이거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그래서 부가세 애수기라는 계정으로 써서 부채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가 안 되는 것 가정 과목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뗐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이 뭐냐?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인데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해요. 그러니까 단기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 금융상품이고, 만기가 결산일 1년 이후다. 1년 이후다.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간의 매매 차익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주식의 채권 종류가 되겠죠. 단기간 내 매매 차익. 장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식인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 채권인 경우는 만기 보유 증권. 이런 식으로 투자 자산에 기재가 되겠죠. 유동 자산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입니다. 그게 뭐다? 상품, 제품이다.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이다. 이게 뭐다? 제공품, 반제품이다. 생산 중에 있는 거예요. 생산 과정에 투입될 자산이다. 뭐가 있죠? 원재료, 저장품들. 이게 투입돼가지고 제공품 개정하고 제공품이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재고자산이라 한다. 그리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원래 비유동성 장기부채인데요. 이게 거치기간 종료돼가지고 내년에 1차년도 상환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러면 올해 말에 내년에 상환될 금액을 갖다가 유동부채에서 유동부채로 대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부채잖아요. 근데 1년 이내에 상환이 되니까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